2024년 2분기 기준 엄청난 영업이익을 낸 SK 하이닉스. 2분기 D램 시장 점유율 34.2%로 유일하게 전분기 대비 3.2% 상승. 시장 기대에 부응하는 호실적을 거두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4년 3분기 사상 최대 매출 17조 5천억 원, 최대 영업이익 7조 300억 원을 올린 SK 하이닉스의 1등 공신은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 AI의 황제라고 불리는 젠슨 황이 기적이라면서 극찬했던 이 작은 반도체 덕분이다. AI 반도체는 기존 범용 반도체 기술 역량에 더해서 대한민국 반도체 신화를 다시 쏟아내어가는 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젠슨 황이 지난 3월에 열린 엔비디아 개발자 대회에서 한국 기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HBM은 정말 기적 같은 기술이다. 한국 기업이 너무 겸손해서 그런지 여러분이 HBM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가 기적이라고 꼽은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는 반도체 업계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다. 햄버거로 예를 들어보자. HBM은 기본적으로 기존 메모리 반도체 D램을 마치 햄버거 빵처럼 겹겹이 쌓아 만든 제품이다. HBM을 이렇게 햄버거처럼 쌓는 이유는 데이터 처리 속도와 용량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금 나오는 햄버거처럼 D램을 8개 쌓으면 8단 HBM, 12개 쌓으면 12단 HBM이 완성되는 것이다. 햄버거에 재료 2-3개 넣어 만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 칩 2-3개쯤은 전선으로 이어붙여 쌓으면 되지만 8개에서 12개를 쌓으려면 붙이는 기술이 한층 정교해야 한다. 이렇게 8단, 12단의 햄버거를 완성하기 위해선 본딩 공정이 필요하다. 여기가 바로 SK 하이닉스의 신공이 발휘되는 지점이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D램 칩이 휘거나 손상될 가능성이 크다. SK는 새로운 본딩 기술을 시도했다. 빵과 치즈, 고기를 다 쌓은 다음 통째로 포장한 것이다. 적층한 D램에 열을 가해 한 번에 여러 층을 연결한 뒤 칩과 칩 사이를 채워 작업을 마무리하는 식이다. 칩이 변형될 우려를 크게 낮춘 이 기술이 SK 하이닉스 HBM 신화의 1등 공신인 것이다. 이렇게 높게 쌓인 재료들의 유기적인 연결도 중요하다. 이번엔 빌딩을 생각해보자. 2, 3층 빌딩이 계단만으로 충분하다면 4층 이상부터는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것처럼 말이다. HBM에서 이 엘리베이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실리콘 관통 전극. 수직으로 여러 겹 쌓은 D램에 여러 개의 미세 구멍을 뚫어 데이터 연결 통로를 맡기는 것. HBM에는 이런 엘리베이터가 무려 1000대 이상 있다. HBM3에는 1024개, HBM4부터는 2048개로 엄청난 기술력인 것이다. 게다가 AI라는 시대적 조류를 타고 전 세계적으로 수요 폭발. 덕분에 SK 하이닉스가 개발한 HBM은 SK그룹의 성장을 견인하는 미래 먹거리이자 캐시카우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그 결과 2022년 재계 서열 2위에 우뚝 올라선 SK그룹. HBM의 성공 뒤에는 선고안과 뚝심으로 SK그룹을 이끌어온 결정의 고수, 그가 있었다. (2012년 2월) 하이닉스는 누적된 적자와 턱없이 높은 인수금액으로 시장에서 미운우리 취급을 받았다. 마이크론, 효성, STX 등 하이닉스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기업들은 인수를 중도 포기했지만 SK그룹이 전격적으로 나서며 하이닉스는 SK그룹의 식구가 된 것이다. 끝까지 인수를 결정한 건 바로 최태원 회장. SK그룹 입장에서는 정유와 이동통신에 이어 반도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고, 당시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세계 2위였던 하이닉스의 입장에선 안정적인 투자처가 생긴 셈.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반도체는 돈 먹는 하마로 불릴 만큼 위험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이런 이유로 수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정유와 텔레콤에 안주하기엔 미래가 불안했다. 최태원 회장에게는 제2의 SK텔레콤이 절실했다. 그때 최태원 회장의 눈에 들어온 게 바로 반도체. 최태원 회장이 판단하기에 하이닉스 인수는 SK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다. 하지만 하이닉스 인수를 반대하는 이들을 설득해야만 하는 명분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명분은 예상 밖의 이야기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사실 최태원 회장에게 반도체는 오랜 꿈이었다. 1978년 10월 최태원 회장의 부친인 고 최종현 선대회장은 유공을 인수한 뒤 앞으로는 반도체와 이동통신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미 전자단지 인근의 반도체 전문 단지에 선경 반도체를 정식 출범시켰다. 하지만 2차 오일 쇼크가 발목을 잡았다. 당시 필름 개발 때문에 자금난을 겪고 있던 SK그룹에겐 더 큰 악재로 작용했고 결국 1980년 9월 27일 정부 정책으로 계열기업 정리대상 업체로 선정되면서 이듬해인 1981년 7월 25일 선경 반도체는 공식 해산하게 된다. 과거 선경 반도체의 아픔은 당시 SK 하이닉스 인수의 완벽한 명분이 됐다. 약 30년 뒤인 2012년 SK그룹이 하이닉스 인수에 성공하면서 고 최종현 선대회장의 꿈은 그의 장남인 최태원 회장 때에 와서 드디어 이루게 된 것이다. SK그룹 인수 후 하이닉스는 SK의 지원을 등이었고 HBM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그리고 마침내 2013년 12월 세계 최초로 20나노급 D램을 4단으로 쌓은 HBM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HBM은 다가오는 AI 시대 핵심 전략 자원으로 꼽힌다. SK 하이닉스는 현재 HBM 시장에서 50%가 넘는 점유율로 시장 선두를 지키고 있다. 가격이 일반 메모리보다 비싼 데다 최근 가격 상승에 대비하려는 고객사들이 몰리면서 수요까지 폭증한 것. 2013년 12월 세계 최초로 1세대 HBM 개발 성공을 시작으로 2016년 2세대 출시, 2020년 업계 최고속 규격의 3세대 양산, 2022년 6월 세계 최초 4세대 HBM 양산 시작, 그리고 당시 최고 용량 12단적층 다세대 24기가 제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같은 해 8월 세계 최고 성능의 5세대 HBM을 개발하고 2024년 9월엔 5세대 HBM 12단을 세계 최초로 양산하며 연달아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거머쥔 SK 하이닉스 HBM. 무엇보다 SK 하이닉스가 AI 시대 메모리 리더로 올라선 데는 시기마다 내렸던 무거운 결정들이 있었다. HBM 등 고부가 가치 메모리 반도체 실적을 바탕으로 거침없는 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 SK 하이닉스. SK그룹은 AI와 반도체에 80조 원을 투자하는 등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특히 최태원 회장의 기술 리더십을 위한 투자 결단, 글로벌 네트워크의 활약은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반도체 개발과 시장 창출 과정에서 글로벌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생각했을 적에 최태원 회장님의 글로벌 네트워킹 긴밀하게 구축이 돼 있고 AI 반도체 리더십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SK 하이닉스는 HBM 리더십 지키기에 나설 예정이다. 5세대로 8단을 쌓아 올린 HBM3E를 세계 최초로 양산했고 올해 3분기 12단 5세대 제품을 양산하며 쐐기를 받고 있다. 기술로 가장 신뢰받는 기업 SK. 앞으로 SK가 보여줄 AI 반도체 리더십은 어떤 모습일까? 미래에 써내려갈 새로운 뉴스를 기대해본다.